4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삼합운동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합운동의 구조를 좀 볼까요? 이 삼합운동의 구조는 극히 명확합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들이라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호술을 볼까요? 인호술은 이 인의 중기에서 병화가 동하고 이 오에서 병화가 정화로 전환되며 이 술토에서는 정화가 저장되어서 이 삼합운동을 마감합니다. 사유축도 마찬가지로 이 사화에서 사화 중기에서 경금이 동하고 사유, 유에서 이 경금이 신금으로 전환되고 또 축에서 이 신금이 저장된 후 삼합운동을 마감합니다. 신자진도 마찬가지로 이 신의 중기에서 임수가 동하고 이 자에서 임수가 이 개수로 전환되며 이 진토에서는 개수가 저장되어 삼합운동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묘비도 이 해의 중기에서 갑목이 동하고 또 묘에서 이 갑이 을로 전환되며 미토에 이르면 을목이 저장되어 삼합운동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삼합은 3개로 구성되어 이 지장 간의 동일 오행이 소통하면서 양기가 음기로 전환하여 완성되는 과정이 9개월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삼합운동의 생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삼합운동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개비처럼 서로 물고 물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삼각형 4개가 겹치면서 또 충돌하고 조정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따라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형과 이 생명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합운동이 겹치는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에너지 충돌과 변화를 형충파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4개의 삼합은 이 시간의 순차적 흐름으로 이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신자진은 해묘미를 생하고 이 해묘미는 인호술을 생하고 또 인호술은 사유축을 생하고 또 사유축은 이 신자진을 생하면서 순환합니다. 시간이 순환하는 과정에 이 상반된 삼합운동으로 이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신자진 삼합은 인호술 삼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이 해묘미 삼합은 그럼 이 사유축 삼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만 하면 안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 해묘미가 이 신자진과 인호술 중간에 개입되어서 수목화 흐름으로 이 정면 충돌을 조정하며 또 이 인호술 삼합은 해묘미와 또 사유축 사이에서 개입되어 목화금 흐름으로 정면 충돌을 조정하는 겁니다. 또 인호술 다음 단계인 이 사유축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사형, 오유파, 축수령 이러한 조정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작용으로 기운을 증폭하거나 또 물질 작용을 가속화시키거나 또 음기의 무령을 조절하면서 이 사계는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물질을 형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 상이한 기운들을 형충파의 작용으로 조정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삼합운동의 목적을 좀 볼까요? 이 삼합운동을 해야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삼합운동은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각 글자는 단지 고유한 에너지만을 가졌기에 다른 에너지를 만들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 이 을목의 경우 이 을이 가진 에너지로는 좌우 확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용을 못하기에 이 을목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제3자의 기운이 필요한 겁니다. 예로 이 을목의 무령이 이 경금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개수의 발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수기를 소모시키고, 그럼 반대적으로 이 병화의 분산 에너지를 증가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지로 살피면 묘진사, 묘에서 이 사월로 바뀌는 과정인데, 해묘미, 인오술, 사유축, 삼합운동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이 무령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삼합운동이 그렇게 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럼 좀 살펴볼까요? 이 삼합운동은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화의 기운으로 목금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은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화 목금이 수시로 무령을 바꾸고 사계절이 순환하는 겁니다. 만약 4개의 삼합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 어그러지면 자연은 크게 변화하고 지진, 쓰나미, 폭우, 해일, 또 화산 폭발과 같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을 살핀 것이고, 인간의 일상에서 살핀다면 삼합물상은 다릅니다. 자연의 이런 변화 과정은 거시적이고, 인간의 삼합운동 과정은 미시적이기에 자연과 인간의 삼합운동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명리에서 사용하는 이 삼합의 근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 삼합운동의 근본 개념을 정리한 표입니다. 일단 이 4개의 삼합운동의 특징과 물성을 숙지한 후 활용하는 방법은 60간지를 설명할 때 사주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자진을 볼까요? 이 신자진 삼합은 지구를 빙하기로 만드는 과정처럼 이 만물을 응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발전을 원하는데 이 신자진은 이런 인간의 욕망과는 정반대로 저승사자처럼 이 물질과 육체를 잃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이 윤회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가을에 얻어진 씨종자를 새로운 목기로 내놓는 과정으로 이 사망을 통해서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물질적으로는 축소되기에 억지로 이 물질을 추구하면 도둑, 뇌물, 족폭처럼 이 강압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진 이 삼합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물질 육체를 활용하는 대신에 깊은 정신세계를 활용하여서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데, 그래도 물질을 추구하고 싶다면 이 흘러다니는 속성처럼 유동의 특징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예로 운송업, 택배업 혹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직업처럼 한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다니는 활동을 뜻합니다. 이 정신을 추구하면 또 종교, 명리, 철학에 인연이 깊습니다. 다만 그 속성이 어둡기에 음습하며 비밀스럽고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게 감추는 속성이 있죠. 만약 진토에 이 수기를 많이 담았는데 이 술토와 충하면 이 물탱크가 터지는 것처럼 해일이 발생하고 그 위에 존재하던 생명체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처럼 밑으로만 흐르기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행위이며 이 물처럼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흐름이 막혀서 답답해지는 것을 싫어하기에 조직,
단체, 공직에서 활동하기 싫어하고 개인적이며 사업 장사를 선호합니다. 자, 그럼 이 신자진 삼합운동의 물상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신자진은 사망, 살인, 이혼, 추락, 조폭, 강압적으로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 홍수, 회오리처럼 주위의 물건이나 사람들이 휩쓸리게 만듭니다. 또 화기가 부족하면 이 정신 이상, 마약 중독, 또 독극물 자살, 공금 횡령, 불륜, 방탕, 방랑, 또 부부 이별, 사망, 불법으로 축적한 큰 재물, 또 유람, 유동 관광, 홍수, 익사와 같은 물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해묘미를 좀 알아볼까요? 이 해묘미 삼합운동은 성장을 위주로 하기에 이 인간의 육체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본질은 성장, 발전을 추구하기에 이 생명체가 태어나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이 해묘미의 두드러진 특징은 육체가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외형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육체의 외형이 수시로 변화하기에 불안정하고 또 변덕스럽겠죠. 예로 무령이 변한다는 의미를 이 매매 계약서에 비유하면 계약이 번복되거나 또 조건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만약 토와 조합하면 이 목기가 토를 기반으로 또 계속 성장하면서 무령의 이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로 묘미나 기묘로 이 터전에서 성장하는 무언가가 계속 올라가 건축, 건설, 임대, 교육과 같은 물상입니다. 해묘미 삼합운동에 문제가 생기면 이 생육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육체가 고통을 받거나 이 장애가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 정신질환, 우울증, 교육 문제, 이 직위의 문제로 이 승진이 안 되거나 퇴직 혹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해묘미는 생명체를 뜻하기에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배신이나 사기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호술 삼합운동을 좀 볼까요? 인호술 삼합운동을 보려면 저 반대편에 있는 신자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 임수는 금을 풀어 이 틀을 깨는 무경의 에너지로 이 색계를 공계로 변화시키죠. 극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병화는 빛을 방사하여 물질의 부피를 확장시키지만 또 이 과정에서 수기를 말려 육체나 물질이 딱딱해지고 일정한 틀이 형성됩니다. 이런 이유로 병화에 의해서 물질의 외형이 결정되고 또 이에 상응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병화는 일정한 틀을 만들어내기에 단체, 조직, 직장과 같은 무령을 만들어서 이 병화로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물의 부피를 확장하기에 이 재물을 확장하려는 욕망이 지대하겠죠. 이 과정에서 생명수라 불리는 수기를 말려버리기에 살기를 갖습니다. 인호술 삼합은 화려한 문화, 문명을 만들어가는 시공간 흐름으로 수기를 이 화기로 분산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물상의 직업은 교육, 공직, 문화, 예술, 연예 등이죠. 자, 그럼 이제 사유축을 볼까요? 이 사유축 삼합운동은 목의 생기를 없애기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딱딱하게 만들어 결실을 맺고 조직, 단체를 구성하기에 인간관계보다는 이 물질을 중시하는 욕망이 강하죠. 목기를 통제하니 군, 검경 물상이요. 금융, 사체와 같으며 또 권력을 추구하면 정치적입니다. 이 물질을 축적하는 이 축토,
축토의 속성을 잘못 활용하면 불법, 이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물질을 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강도, 절도, 금융사기, 도박, 이 마약과 같은 물상이죠. 이런 특징은 유축, 유축진, 또 사축진 조합이 특히 강하며 큰 재물을 모을 수 있지만 불법 행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노술로 이 확장한 물질과 바꾼 생명과 같고 육체가 굳어지는 연령대인 50대 이후에서 이 죽음까지의 시간 흐름입니다. 사유축 삼합은 생명, 인간미보다는 이 물질에 강한 가치를 두고 물질을 활용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살기가 생겨나기에 물질을 이용하고 권력과 이권에 개입하고 또 그것을 활용합니다. 사유축 물상을 정리하면 이 숙살, 수렴, 물질, 금융, 권력, 의사, 검경, 군대, 총칼, 간호사, 치과 등과 같은 물상입니다. 정리하면 이 신자진과 이 해묘미는 유대와 성장의 과정으로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이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에 이 인호술과 이 사유축은 조직, 단체를 중시하며 화려한 물질계로 인간관계보다는 물질에 더욱 큰 가치를 둡니다. 이렇게 정해진 삼합운동의 근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 이 무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간지와 간지가 조화를 이루면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핵심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고유한 간지가 이 다른 간지와 조합을 이루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궁의의 의미를 감안하면 이 생각지도 못한 독특한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해년 경술월이 있고 또 경술년 정해월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4개의 글자와 이 간지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궁의가 다릅니다. 이 경우 이 간지 조합이 동일하기에 이 동일한 뜻을 가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궁의가 달라지면 무령이 전혀 다르게 발현됩니다. 비록 간지는 동일하지만 연, 월의 궁의 순서가 다르면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화와 정화는 이 경금과 신금을 만들어내는 이 분산, 수렴 에너지입니다. 이 병화는 여름에 이 경금 열매를 키우고 또 정화는 이 경금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신금으로 완성하여 이 시종자를 만들어서 봄을 기다립니다. 이런 에너지 속성을 이해했다면 자, 그럼 구조의 차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가 이 연에서 이 경금을 만드는 상황과 또 월에서 연에 있는 경금을 만드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연은 국가, 조부모, 이 월주는 사회, 직장, 부모와 같아서 이 1번은 이 정화가 연에서 월 경금을 만들기에 연에서 월을 다스리는 구조입니다. 연에서 이 경수를 다스리니 국가에서 이 사회를 다스리는 이치로 국가 그릇입니다. 2번은 월간 정화가 연에 있는 이 경금을 다스리기에 마치 이 지방에 있는 정부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하면 지방정부가 자신의 의지대로 이 경금을 다스리려 하기에 하극상이 발생합니다.
법이나 윤리를 거스리는 행위도 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술의 간지의 의미를 좀 궁의로 살펴볼까요? 자, 이 경술은 변방의 한량, 퇴역 군인, 산에서 돛 닦는 스님 등으로 이 중앙정부, 사회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이 사람들이 많지 않는 산이나 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경술이지만 궁의에 따라 의미가 변합니다. 예로 이렇게 연주에 있으면 한량, 변방, 중앙에서 시골로 이사한 조부모 등으로 소외 계층을 암시하고, 이 경술이 월에 있으면 부모 궁의인이 이 연처럼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 월주 경술은 수도권과 같은 겁니다. 즉 변방의 낮은 계급 군인이 월주 소령급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청관과 지지의 글자, 또 간지와 간지의 조합도 팔자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에 반드시 사주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수많은 공부를 했어도 그것들을 조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방법은 생극에 입각한 명리체계들, 예로 격국, 왕세, 용신, 일간의 신, 강, 신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궁의와 간지 의미만을 활용하여 삶의 역정을 읽어냅니다. 사주의문 하나를 이 간지 조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포커패를 받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예로 이 처음 패를 받았는데 기유라는 패를 받았습니다. 연주입니다. 이때 기유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오로지 기유라는 패에 대한 것뿐입니다. 이 패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기유패가 이 다른 패와 섞일 때서야 비로소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합니다. 기유패를 받으면 어떤 패가 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서 기유라는 패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패가 들어오지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 구별 못하는 이 포커패와는 다릅니다. 만약 이 기유패가 가지는 고유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 연주 기유가 이 기유가 주는 패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로 기유년에 태어난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 적용되는 의미는 사주팔자, 종교, 명리, 이 철학에 흥미가 많다는 겁니다. 이 기유는 이 유금 시종자를 이 기토가 품었습니다. 이 유금은 땅에 떨어진 시종자인데 이 기토가 품었네요. 기토는 이 결실물을 품은 땅이기에 땅의 기운을 바로 느낍니다. 또 유금을 품었으니 이 굉장히 까다롭고 민감합니다. 이 보석을 품었으니까 이 누가 가져갈까 항상 걱정해야만 합니다. 시종자를 품었기에 종교, 철학, 역학에 흥미를 갖는데 이 물질로는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조용히 이 시종자를 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세분화할 생각을 못합니다. 이 사주팔자를 한 덩어리로, 즉 전체로 판단해야만 하는 이 약점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사주팔자 8글자가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기유가 주는 간지의 의미를 살필 겨를도 방법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60개의 간지는 명확하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유라는 이 패를 받으면 바로 기유 간지와 이 연주 궁의를 감안하여 연주 상황을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고유한 간지 의미와 궁의 의미는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고유 간지 의미가 바뀌는 이유는 바로 다음 패와의 관계에 의해 바뀌기 때문이죠. 이제 월주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유와 그 패가 만납니다. 기유만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로 이 무진의 패가 들어왔습니다. 이 무진은 봄을 상징하는 터전입니다. 진토 속의 수많은 을목들이 이 무토에서 성장하는 시공간이죠. 을목의 좌우로 펼치는 에너지들이 이 무토에서 다양하게 섞이기에 남녀 모두 결혼이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삼각관계, 복잡한 인간관계로 이혼하기 쉽습니다. 이 월주궁의를 감안하여 이 무진패를 살피면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월주는 사회, 부모, 직업, 형제궁이기에 그런 육친들과 그런 환경에서 이 무진 에너지의 특징이 발현되는 겁니다. 예로 형제 중에서 결혼을 했으나 이혼하고 이 복잡한 배우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 부모 중 한 분이 여러 번 결혼하거나 복잡한 남녀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을 갖습니다. 예로 이 부동산 중개업 같은 물상입니다. 이것은 월주 무진과 월주 궁의의 의미를 결합하여 살핀 것입니다. 이때 만약 기유와 이 무진이 섞이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즉, 형충파의 작용으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형충으로 큰 변화를, 합으로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천간에서 이 기토가 이 무토를 받았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분석 방법은 연주궁의에서 바라보는 이 월주의 상태입니다. 월주 무진이 기유 연주를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미 주어진 이 기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죠.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기유에서 무진을 보는 것과 또 무진에서 기유를 볼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호불호가 달라집니다. 시공간과 궁의의 조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토와 기토, 이 천간 조합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토의 입장에서 이 기토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 갑의 성정을 돕는 기토인지 아니면 이 신금 시종자를 저장한 기토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갑목을 저장한 기토의 경우라면 이 무토는 기토가 품은 이 갑목을 이어받아 키우면서 이 을목으로 이 무령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이 유금을 품은 기토의 경우라면 이 무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무토는 봄과 여름에 이 양기의 발산 작용을 받아서 이 성장과 확장을 주도하기에 가을에 얻은 시종자 이 유금을 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무토는 이노술 삼합운동을 하죠. 이노술 삼합운동을 하는 무토에게 이 삼합운동의 끝자락인 이 유금을 만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무토는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을 만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연주 기유의 입장에서 이 무진을 만나면 이 자신이 품은 시종자를 건네줄 생각을 하는데 이 무토는 유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또 이 기유는 무진의 땅에서 이 유금을 넘겨주면 기득권을 상실해버립니다.
정리하면 이 궁의로 기유는 무진을 만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고 이 무진은 기유를 만나면 자신이 할 일을 상실하고 마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의미를 육친으로 살피면 이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 이 무토는 이 기토를 만나 항상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은 무토에게 이 유금을 주려고 하지만 무토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물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추론해 보면 이 무토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이 대부분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이 무토에게 나쁜 짓만 일삼는 거래처 혹은 형제들입니다. 또 지지를 볼까요? 이 지지에서는 이 진토와 유금이 합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유금이 자연스럽게 진토로 들어옵니다. 유금이 진토로 들어오면 그 무령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종자가 꽃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형충파이로 살피면 진유합부로 묶이는 거죠. 비록 이 합하는 사이지만 이 유금은 이 진토가 싫습니다. 진토에 들어가면 껍질만 남기 때문이죠. 이 기토는 이 진토의 공간에서 이 무토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 무토는 필요도 없는 유금을 기토에게 받아서 이 진토에서 껍질만 남기고 유금을 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진에 있는 을목생기가 상해버리는 거죠. 월주 진토에 있는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기유패가 무진패를 또 무진패가 기유패를 받았을 때 서로 입장이 다르고 궁의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친의 상황을 알고 싶다면 이 월간 이 무토를 기준으로 살피면 됩니다. 이 부친은 사회공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이 유금의 행위를 하지만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이 자꾸 주위 사람들 때문에 수시로 일을 벌이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정리합니다. 기토들이 계속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패 한 장을 더 돌립니다. 이번에는 이 갑인이라는 패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갑인과 기유, 또 갑인과 무진, 또 갑인 무진, 기유 간지 조합이 형성됩니다. 이 관계가 좋을 수도 또 나쁠 수도 있기에 이런 패들 간의 의미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갑인 간지가 고유하게 가지는 의미도 함께 읽어내야만 합니다. 이 갑인은 이 갑갑 또 인인이니 복음으로 함께하기 힘들고 홀로 독립하려는 기상입니다. 이 호랑이는 혼자서 살며 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않죠. 서로 협력하기에는 주관이 너무도 강합니다. 혼자 놀고 고독합니다. 이 갑인은 이 뿌리와 같아서 반드시 안정적인 터전을 필요로 합니다. 갑인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안정되기 때문이죠. 만약 땅이 없다면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이때 어떤 땅을 가졌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땅이라고 모든 동일한 땅이 아니죠. 갑인이 살아가야 할 땅과 또 을묘가 살아가야 할 땅은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이 시 공간의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이 갑인이 기유를 만났을 때와 또 이 갑인이 무진을 만났을 때의 터전은 전혀 다릅니다. 이 갑인이 기유를 만나면 안정적인 땅을 만나죠.
다만 이 유금과 또 이 갑인의 임목의 방향은 서로 상이합니다. 겉으로는 갑기합으로 터전을 만났지만 속으로는 임목과 유금이 어울리지 못하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 육친으로 살피면 이 나와 조부모가 이 겉으로는 화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목하지 못하거나 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갑인이 무진을 만났습니다. 무진터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갑인에게 무진터전이 좋아 보일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 무진은 신자진 삼합운동이 끝나서 이 수기는 마르고 이 을목은 좌우로 펼쳐대기에 이 수기가 마르면서 이 갑인은 답답해집니다. 이 말라가는 땅에 갑인이 안정을 취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갑인은 이 부모궁의 땅을 갈라놓습니다. 이 진중에 수기라도 빨아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이 진토 속에 을목이 차지한 땅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진은 이 갑인을 반기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 의미를 그대로 활용하면 무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 갑인을 반길까요?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수기가 없는 이 무진은 이 갑인으로부터 이 통증을 느끼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운에서 수기가 들어온다면 갑자기 그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이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확 달라집니다. 이 넉넉한 땅에 수기가 없어서 이 갑인이 불안정하다가 수기가 넉넉해지면 넓은 땅에 이 거목이 자랍니다. 지주와 같은 물상이기에 이 재물을 축적하고 땅에 나무를 심으니 부동산과 같은 물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주, 월주, 일주의 관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을축이라는 패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이 을축, 고유의 뜻은 부도, 미련, 방황,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 을축의 입장에서 또 기유, 무진, 갑인과의 관계를 이룹니다. 또 갑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세계와의 간지를 또 살필 수 있습니다. 이 갑인은 무진의 땅에서 이 뿌리 내리지도 못했는데 이 축토에서 배양의 터전을 만났지만 이 을에게는 극히 발전이 어려운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 갑인을 타고 오르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근거지 의지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 축토에서 살아가기에 발전이 어렵고 이 갑인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갑인과 을축은 애증 관계입니다. 갑인은 축토 터전이 필요하고 또 이 을목은 갑인 의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축인 암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갑인이 나쁘거나 또 을축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갑인은 이 축토가 필요로 하고 이 을목은 갑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또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을축의 입장에서 기유와 무진을 살펴볼까요? 을축은 기유 터전에서 불안정하다가 무진의 땅에서 갑자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또 갑인의 시공간에서는 의지처를 만납니다. 그러다 이 축토를 만나면 어려운 공간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갑인에 의지합니다. 이런 변화 과정을 육친, 사회활동, 또 성정, 직업, 시공간 변화 과정으로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일간 갑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갑인이 무진에서는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가
을축에 이르면 이 갑이는 안정을 취하지만 을목에게 일부의 땅을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을축은 진토에서 발전하다가 이 축토를 만나 부도의 상으로 바뀌면서 살지만 이 갑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합니다. 삶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이 전체 패를 시공간 간지 구조에 따라서 이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서 살피고 그 의미를 추론하여 통변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궁의를 감안하여 더욱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고 이 삶의 변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모든 명리 이론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간지와 시공간 변화와 궁의로 이 삶의 변화 과정을 읽어내는 겁니다.